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등, 내신, 별별 한국사 내신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제가 이걸 딱 할 때 여러분들 똑같이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 불렀으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을 좀 알면 여러분 이름을 좀 같이 이렇게 불러줄 텐데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역사는 뭐 예를 들어 홍길동입니다. 역사는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어떤 그 길을 좀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내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일지 2학년이 3학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신 인강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내신 인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짧은 시간 동안에 팍팍팍팍 정리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도를 쭉쭉쭉쭉 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 내신 공부하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별로 중요한 키워드를 좀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교재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서 그 중요한 빈칸 같은 것들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시면서 그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또 하나, 이 고등 내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은요 무지하게 쉬워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하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인데 이 내신 한국사는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내신을 준비할 때의 그 상황하고 수능 한국사를 준비할 때의 어떤 그 상황이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만 제대로 공부해 두시면요, 수능은 제가 볼 때 거의 150% 준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내신, 근데 어차피 여러분 고3 올라가셔가지고 수능이 이제 한국사 필수이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신 때 딱 게임을 끝내 놓으시면 고3 올라가서 고생 안 하겠죠. 그죠? 이번 기회에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등 내신 개념은요, 30강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냥 팍 줄여가지고 아주 핵심만 딱 뽑아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인류의 출현과 진화. 이 파트에서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 학교 내신이라는 게 몰라요. 이게 왜냐면 내신을 출제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저는 이 인강을 통해서 늘어지지 않는 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시험에 꼭 나올 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시험 출제는 학교 선생님이 하세요.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또 몰라요.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는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 이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뭐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 어쩌면 뭐 처음 출발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발 여러분 숫자 외우지 마세요. 나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내가 말리고 싶어. 왜 자꾸 숫자를 외우려고 그래? 아무 의미 없음. 아시죠? 통과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요 인종이 바로 이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습니다.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불을 사용하면서 강력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왜냐하면 불이 없는 그 상황까지는 정말 약하디 약한 동물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손에 불이 쥐어지면서 인간은 동물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불은 인간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 가스레인지 한번 킬 때마다 이 불로 인해서 나는 강해졌다.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겠죠. 네. 자, 어쨌건 그리고 또 언어 사용한 거예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여기 이제 바로 호모 에렉투스라는 거. 호모 에렉투스는요,
베이징인과 그 다음에 자바인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베이징인과 자바인이 있는데 요 호모 에렉투스는 좀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호모 에렉투스 이 erect. 네. 발음이 네. erect 뜻이 뭐냐면 딱 굳게 서다예요. 인간이 이제 곧게 서 고추 서다 그러잖아. 고추 서다.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는 쓰긴 서는데 어정쩡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호모 에렉투스는 딱 쓰는 거예요. 척추가 뚝 휘어지는 거죠. 쭉 곧바로 이게 펴지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호모 에렉투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징인과 자와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요 정도는 호모 에렉투스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호모 에렉투스. 오케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자, 요거는 이제 뭐 시신, 매장 폭스입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호모 사피엔스죠. 그죠? 동물 벽화도 그랬고요. 크로마뇽인과 그리고 현생 인류와 연결되고 있다. 이 호모 사피엔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온다면 바로 이 호모 에렉투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생 인류 지금 이제 연결되니까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순서로 본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그 순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민족의 형성입니다. 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언제 형성되었을까? 구석기일까? 신석기일까? 청동기일까? 철기일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언제 우리 민족은 형성되었을까? 요거는요. 일단 구석기 시대부터 일단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이들이 우리의 같은 민족이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동을 하잖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될 텐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자, 언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청동기 요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기원일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신석기에서 청동기입니다. 네. 구석기에서 신석기가 아니라 신석기에서 청동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에는요. 어떤 도구를 썼냐 이거죠. 구석기 시대는요. 떼어낸 석기. 그죠? 바로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죠. 주먹도끼 집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손에 쏙 들어오는, 주먹에 쏙 들어오는 그런 도끼인데 이걸로 뭐 찍고, 그다음에 찍고, 베고, 자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뭐예요? 만능 스위스칼. 똑같이 주먹도끼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뗀석기. 자, 지금 하나의 석기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했다. 자르개, 밀개, 찌르개 등등. 구석기 시대 말부터 이 승배, 찌르개 등 이음 도구를 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뗀석기야. 뗀석기인데 그 말기에 가면서요. 승배, 찌르개라는 게 나와요. 승배, 찌르개냐면 창을 떠올리세요. 창을 떠올리시면 나무가 길게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촉을 달 거 아니에요. 그 촉이 나무에 꽂힐 수 있도록 만든 뾰족한 부분을 승배라 그래요. 승배. 그래서 그걸 승배, 찌르개. 그러니까 픽 던지겠죠. 뗀석기는 사실은 주먹에 들어오는 돌멩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멩이로는 사실은 날쌔고 빠른 짐승을 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석기 시대 그 추운 구석기 시대 때 그 맘모스 그 털 못 살아요. 날씨가 따뜻해진데 그 털 어떡할래 그거.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이제 작고 날랜 짐승들이 살아남으려고
펄쩍펄쩍 뛴단 말이야. 즉 맘모스를 사냥할 때와 펄쩍 뛰고 있는 그 동물들을 사냥할 때는 다르다는 얘기죠. 인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 작고 날린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제 화살과 같은 창과 같은 그런 무기들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끝에 화살촉 탁 꽂을 수 있는 뾰족한 부분, 승배, 찌르개 이런 것들이 등장했더라. 예. 다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야, 참 먹고 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냥 승배 찌르게 그냥 외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졌어. 먹고 살아야지. 네, 그럼 고민 많이 했을 거야. 어느 구석균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작고 날린 짐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기다란 걸로 탁 던져서 빠르게 잡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승배 찌르기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실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가보시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자, 이제 구석기 이제 죽어볼게요. 이 당시엔 여러분들 동굴이나 바위나 강가에 막 지은 집에서 그냥 살아요.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생활을 했거든요. 계속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애착이 없죠. 네. 오늘은 여기서 자면 되는 거니까 잘만한 데가 있나? 제일 잘만한 데가 동굴 아니겠습니까? 동굴 자다가 또 식량이 떨어져서 그 주변 식량이 떨어져서 그럼 또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또 동굴 같은 거 보고 딱 발견하고 또 가서 자고. 요즘 그 전월세가 참 걱정이 많죠. 어찌 보면 구석기인들은 전월세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월세 얼마 사셨죠? 50이랍니다. 월세 50. 매번 이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월세가 나갈 거 걱정하고 계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걱정이잖아. 근데 구석기인들은요 그런 걱정 안 했어요. 그냥 괜찮은 동굴이 있어. 그럼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 집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구석기인들 되게 배고프고 되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우린 배우고 있어요. 교과서도 그러고. 근데 가끔은 도발적인 상상을 한번 해봐요.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랬을까? 정말 인구 적거든요. 구석기 시대 인구 진짜 적어요. 그 적은 인구가 이 푸른 지구 위에 살고 있다. 먹는 건 난 풍부했을 것 같은데. 먹고 자는 거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도발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정한 파라다이스. 구석기 시대. 어쨌건 이런 데 살았고요. 경제는 뭐 사냥과 채집을 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이 사냥은 주로 남자들이 주로 하고요. 채집은 주로 여성들이 하고요. 남성과 여성.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DNA 구조가 옛날 구석기 시대 사냥하면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목표물을 딱 정확히 보고 그것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DNA는 한번 딱 결정되면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야. 주위를 보질 않아. 못 봐. 주위를 못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너 돈 많으면 뭐 할래? 그러면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빠른 속도로 쫙 몰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근데 여성들은 이 구석 시대부터 채집이에요. 채집을 하려면 여러분들 둘러봐야 돼요.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뭐가 있나. 사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DNA 속에 남성과 여성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게 생존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DNA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나 봐. 남자는 오로지 이것만 앞만 보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좀 둘러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또 옆에 있는 여성분이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또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사냥과 채집 이거 여성 비하 발언 아니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성 남성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구석기 시대부터 그런 어떤 그 인류학자 얘기예요.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생활했냐면요. 바로 이동 생활을 뚜두두둑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지어 다닌 어떤 그런 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네, 바로 평등 사회. 예, 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 그러니까 요 평등에 이제 요 수식어가 붙어야 되겠죠. 우리 교과서상에는 배고픈 평등 사회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 진짜 그랬을까?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뭐 요즘이야 뭐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어렵지 않죠? 네, 구석기 시대 이동하면서 과일 먹으면서 사냥하면서 네, 그렇게 살았던 이동생활 평등사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변화뿔을 이용한 조각품을 왜 만들었을까? 뭐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 동물벽화를 뭐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동물벽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냥을 나가도 사냥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이 당시에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돌멩이 하나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그 동물들을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벽화 같은 걸 그려놓고 팁을 짜가지고 너 저쪽 돌멩이 던져봐. 그럼 이쪽 올 때 내가 이게 어떻게 할게? 뭐 이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동물 벽화를 그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요 사회를 보면요. 요거 이제 사회가 아니라 요거는 저기 뭐냐 그 이런 동굴 이런 유적지가 나오는 그 유적지가 되겠네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라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아주 이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굉장히 멀어요. 서울에서 굉장히 먼데 한번 여러분들 그 구석기 시대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번 가시면 아주 구석기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듬뿍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뭐 이건 한번 읽어보면 돼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가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시긴 약 1만 년 전 시작이고요. 도구. 자, 아까 구석기는 떼어낸 석기였잖아요. 그죠? 항상 또 시간이 흘러가면 그만큼 또 기술은 발달합니다. 네, 여러분 휴대폰 보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예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전 정말 사진빨이 너무 좋아. 네, 제가 거울 이렇게 보다가 사진 딱 한번 찍으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알아서 보정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좋아해. 아이고 잘생겼다 이게. 우린 거기다 취해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이 카메라 계속 그 보정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대요. 왜냐면 그래야 그 카메라를 사는 거야. 그 휴대폰을 사는 거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뗀석기에서 이제 간석기가 등장합니다. 간석기는 뭘까요? 기술이 발전한 거야. 이제 울퉁불퉁한 뗀석기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곱게 간 거죠. 갈아가지고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낸 거죠. 돌개기, 돌삽, 돌보습, 돌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지금 괭이, 삽, 보습, 낫 이런 게 들어오네요. 여기 나와 있는 괭이, 삽, 보습, 낫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 바로 농사 지을 때.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지었구나. 농사를 지었고 그때의 도구는 돌로 만들었구나. 돌로 만든 괭이, 돌로 만든 삽, 돌로 만든 보습, 돌로 만든 낫. 신석기 시대 농사를 지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러면 농사를 짓게 되었으면 그 씨앗을 보관할 만한 그릇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민무늬 토기, 뭐 덧무늬 토기. 이런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양이 없다는 것이고요. 덧무늬 토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만든 그런 토기고요. 뭐니 해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 참 빗살무늬 토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문양을 낸 거잖아. 이걸 그 당시 어떤 예술적 어떤 감각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다. 이건 모두 다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를 보면요. 자, 바로 여기 농경의 시작. 이게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농사의 시작. 이제는
자연이 주는 것을 얻어먹었던 그런 인간에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생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류사를 이렇게 보면요, 혁명적 단계들이 있어요. 신석기 혁명은 어찌 보면 최초의 어떤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 하지만 신석기 혁명은 굉장히 천천히 그 모습이 왔죠.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 번 인류에서 네 번째 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1차 혁명은 신석기 혁명, 2차 혁명은 산업혁명, 3차 혁명은 정보혁명, 4차 혁명은 바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조카가 있는데요. 제 조카가 파일럿이 꿈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고3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파일럿 준비 잘하니? 삼촌,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파일럿을 접었다? 왜? 4차 혁명 시대에 파일럿은 사양 직종이더군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삼촌, 요즘 비행기는요, 사람이 움직이진 않는답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관제탑에서 모든 비행기 출발, 도착 이거 모두 다 통제를 한대요. 다만 기장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어떤 그런 돌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안정화될 것이고 파일럿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AI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의사분들요, 의사 선생님들요, 그분들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AI, 인공지능에다가 굉장히 많이 물어본대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언제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 의사도 여러분들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은행원, 은행원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빠릅니다. 그죠? 변호사 역시 변호사는 이제 판례.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판례의 빅데이터만 형성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어떤 사건 딱 집어넣으면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뒤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AI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때 그 유방식조 뭐냐면 심리 상담사래요. 인간의 심리를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직종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10년 뒤? 그때는 은퇴를 하겠구나. 나는 상관이 없겠구나. 여러분들이 걱정이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AI 시대 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거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신석기 혁명은 농경의 변화예요. 그저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난 그래서 지금 영어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10년 안에요. 영어는요, 그냥 이렇게 이어폰 하나 끼고 있으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외국어를 저쪽에서는 그 나라 말을 하면 나는 그냥 한글로 들리는 거야. 내가 한글로 얘기하면 저쪽은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이거 분명히 될 거예요. 지금도 거의 지금 비슷하게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영어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선생님들, 영어 학원 선생님들 어떡하시지? 그래요. 네, 이게 자, 어쨌거나 자, 농경 이런 게 신석기 혁명이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냥과 고기잡이도 계속 이루어지고요. 원시적 수공업에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가락바퀴. 자, 가락이라고 하는 건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예요. 예. 거기다 이제 바퀴를 딱 껴놓고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가지고 실을 이렇게 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가락바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진을 줄 거예요. 주먹토끼 사진을 주거나 가락바퀴나 빗살무늬 토끼 사진을 주거나 그러면 살짝 주면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락바퀴 사진 나왔어. 동그란 거 동전 같은 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신석기 시대야. 신석기 시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농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답지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신에서 꼭 이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반드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사진, 신석기 두 가지를 말아. 그럼 빗살무늬 토기하고 바로 이 가락바퀴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뼈바늘 이용해서 옷과 그물을 제작했다. 이제 신석기인들은 옷을 탁 이제 해 입는 것이죠. 자, 주거는요. 바닥이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 이렇게 네모난 모양. 위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반지하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 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흙을 파가지고 있는 움집. 자, 주로 어디 이 움집이 있었냐면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편한 곳은 어디냐면요. 일단 강가. 왜? 경치가 좋아서? 하긴 요즘은 강가에 집들이 많죠. 아파트들이 많죠. 집값이 엄청 비싸죠. 왜? 조망권, 경치가 좋으니까. 네, 신석기인들은요. 네, 꼭 강가 아니어도 다 경치 좋아요. 굳이 강가에 올 필요 없죠. 강가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가 나가면은 물고기도 있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더라. 이 움집들이. 자, 이 사회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정착생활.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데 이동하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정착생활 했고요. C족 중심의 부족 사회였다는 거. 이렇게 이제 C족 단위로 묶여 있고요. C족과 C족이 결합하면 좀 더 큰 단위를 우리는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평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여전히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 짓다 보니까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는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어요. 뭐 비가 오나 보다. 오늘은 또 무엇을 사냥하러 나갈까? 해가 떴네. 오늘은 또 어디 채집할까? 뭐 이렇게 요 정도. 그죠?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왜 비가 안 오는 것이지? 이게 해가 이게 왜 이러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꾸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연현상에 또는 자연의 어떤 정령이 있다.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믿는 애니미즘. 애니미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연현상에 어떤 영적 기운이 있다. 라고 믿는 것이죠. 또 이게 애니미즘 하면 또 애니멀. 동물! 애니미즘은 동물 토템을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애니미즘은 동물이 아닙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무당. 토테미즘이 바로 동물을 믿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을 또 영혼과 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뭐 사람 얼굴 조각상 이런 것들 제작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나 바닷가에 있잖아. 조개.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 뭐하고 놀아요? 조개 잡고 놀지 않습니까? 그죠? 예쁜 뭐 조개 껍질 보면 예쁘다라고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래서 바닷가에 있어서 예쁜 조개 이렇게 나오면 그 당시는 또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면 그거 갖고 옆에 있는 친구 내가 너 그림 그려줄게 라고 조개 껍데기에 구멍 빵빵빵 3개 뚫면 이게 눈 2개고 이게 입이야. 이게 너 얼굴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하면서 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하고 장난 안 쳤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남았네. 그게 남았어. 네.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어떤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옛날 신석기 시대랑 지금 진짜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살았을까? 우리보다 불행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자연 자체가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날씨만 받쳐준다면 그렇게 뭐 사는데 뭐 문제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유적지는요. 서울에 가시면요. 여기 암사동. 아까 여러분들 그 구석기는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를 한번 가보시라 그랬죠. 신석기 시대를 보려면요. 서울 암사동에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도 있으니까. 부산 동삼동, 양양 오산리, 제주 오산 이런 유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고조선의 성립과 여론의 성장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할 텐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배웠습니다. 네, 구석기 시대 그 뗀석기를 가지고 말이죠. 예, 동굴이나 막집에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술이 좀 발달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떼어낸 석기 같고, 아니죠, 간석기 같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간 어떤 그런 모습들. 구석기부터 신석기 시대 어쨌건 간에 좀 더 기술의 어떤 그 발전, 농사 기술의 발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곤 있네요. 그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갈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청동기 시대를 배울 거예요. 또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또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달려갈 테니까요. 스토리가 있는 별별 내신 한국사 저와 함께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